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달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털어보십시오. 지금 검찰 수사는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치 보복이 전혀 아닙니다. 정치 보복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수사 자체가 정치 보복의 본보기일 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대장동과 서해 피격 사건 수사에 이어서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까지 정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것인지 정치 탄압인지 이게 갈리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에게 관련 사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바로 이제 좀 질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원님의 이제 그 신상 프로필 좀 잠깐 이제 언급을 하면 2022 그러니까 이제 올해인데 얼마 전에 끝난 국정감사에서 우수위원상을 이제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초선이신데 예. 근데 한 번도 받기가 이렇게 참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재작년에 국회의원 처음 되신 거잖아요. 네. 그때서부터 지금 쭉 3년 연속 수상을 하신 네, 거죠? 네. 예. 오, 굉장하신데 그 비결이 어떤 겁니까? 네, 우선 그 함께 고생해준 보좌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저희 국민의 목소리에 많이 그 경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민께서 내년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살펴보니 외교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거기서 분쟁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전문가들과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촉구를 한 것이라든가 등등 국민들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거기에 저희가 경청한 그런 결과이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근데 그 보좌관만 잘한다고 이게 상을 받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의원님 스스로 나는 정말 요거만큼은 자신 있다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하나만 말씀해 주실까요? 보좌진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 것, 네, 민주적인 분위기. 예, 그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의원께서는 판사와 또 변호사를 거치면서 또 그걸 바탕으로 당에서 법률위원장을 현재 맡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사실상 거부가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탄핵 소추로 갈 텐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거 탄핵 요건에 해당을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이상민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상 국민보호 의무를 위반했고요. 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는 재난안전법의 그 최종 책임자로서의 의무도 방기하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상민 장관은 본인이 경찰국을 신설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의 최종 책임자라고 선언을 하였는데 그 점 역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고요. 가장 또 국민 기억에 남으실 것은 예결위 현장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유족분들의 명단, 전화번호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성실 의무라든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그런 정황도 있고요. 예,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법률적으로 탄핵에 대한 요건이 충족이 된다라는 갖춰졌다고 판단하고 말씀이시군요. 있습니다. 예. 네. 또 조금 전에 이제 그 강행코가 이제 이야기한 대로 율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검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평가와 말씀을 하실지 이제 궁금한데요. 야당은 무차별 압수수색과 공포 정치의 시대다. 또 이제 야당 탄압에 현재 검찰이 총동원됐다. 이런 이제 그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검찰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수사와 기소 권한은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데요. 네. 그런 수사와 그런 그 기소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위임해준 국민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또 의도된 기획에 따라서 행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제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까지 검찰이 법의 잣대를
들이밀므로써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공무원들이 굉장히 서로 조심하고 몸을 사리고 또 자기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서로 뭐 녹음을 해놓는다든가 네. 이런 등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미래를 선도하고 빨리 어떻게 보면 국민보다 반발자국 앞서서 일을 해야 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현장이라 이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당 측의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떳떳하면 왜 검찰 수사를 거부를 내고 있냐? 그리고 비리나 범죄 혐의가 있다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네. 이야기에 대해서 입장 어떻습니까? 네, 수사는 원래 증거를 따라가야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를 보면 우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장동 사건 관여자들이 자유롭게 말한 녹취록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다 무시하고 그 녹취록과 반대되는 진술을 얻기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쌍끌이식 수사 또 인권 침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반면에 대장동 사건의 그 범죄 수익을 공유한다고 나온 50억 클럽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한 수사는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들 수 있겠고 또 본부장 이제 비리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본인이라든가 부인, 장모에 대한 그런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혹은 이번에 언론 보도에 나타났듯이 대검에서 검사가 장모에 대한 그런 수사 대책을 갖다가 기획하고 마련하고 그런 것들이 재판정에서 이제 밝혀지게 됐는데요. 대검에서 장모에 대한 수사를 대처하는 방법을 기획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수사검사들이 그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기소가 그냥 혐의 없음으로, 그러니까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오는 것이고요. 가장 강력한 수사 권한을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우선일 텐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훈 실장, 노영민 전 실장에 이어서 이제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정보 삭제 등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이제 진행 중인데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안보 상황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이제 확 바뀌면서 지금 현재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전 정권이 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수사하고 이제 처벌을 해야 될 텐데 현재 요 사안이 사법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지금 검찰의 수사는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부패라고 하는 수사 방향과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월북 용공 수사 네.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제 특히나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수사는 되게 정책 판단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수사라 굉장히 좀 우려를 갖고 있고요. 지금 검찰이 지금 거의 어떤 것에든 다 관여하고 법의 잣대로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인사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인사수석이라든가 전 정부의 인사수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직권남용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좀 너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제 그 민주당 복당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 차원에서 이제 그 박 전 원장의 복당이 좀 이 사안을 대응해 나가는데 좀 어떻게 좀 앞으로 좀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박지원 전 원장님이 이제 복당하게 된 것은 아마 이재명 대표의 네. 대승적인 결단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이전부터 이제 계속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검찰에서 언론에 특히 특정 언론에다가 네. 피의 사실을 일부 흘리고 그 확인되지 않는 피의 사실이 국민에게 퍼지면서 어떤 수사라든가 또 영장 청구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면서 수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은 법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그런 피의 사실 공표라든가
또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사실들은 나중에 판사한테 증거를 통해서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그 특정 언론에 의한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걸로 판사에게 가면 네. 이거는 사실 공정한 재판이 될 수도 없고 오염된 법정에서 결론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에서도 극히 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 검찰이 이렇게 여론 조작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는 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여당은 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은 좀 신중을 기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유족 측에서 문 전 대통령을 또 고발을 한 상황이고 또 통계 조작 의혹이 새로운 폭풍의 눈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만약에 검찰의 수사가 정말로 문 전 대통령을 향하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지 들어볼까요? 네, 이거는 뭐 제 생각이긴 한데요. 네. 지금 이제 검찰은 이런 서해 피격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와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 수사부 두 부서가 정말 경쟁하듯이 지금 그 마구잡이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사실은 그 검찰에서는 어떤 언급도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특정 언론의 피의 사실을 이렇게 유출하면서 국민적인 여론을 봐가면서 네.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기소까지 그런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정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장동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에 이어서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 압박이 더 조여올 거 아니냐. 그 시점이 관건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 정진상,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동지로 보고 이제 물증 확보에 이제 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법률적인 시각으로 볼 때 검찰의 이제 대장동에 대한 수사는 네.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정치적 동지라는 말은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공소장에는 이제 써서는 안 될 말인데 네. 지금 그것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기재가 되어 있고 김용,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하나로 묶으려는 검찰의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네. 사실 대장동 사건은 그 연원을 봐야지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장동을 원래 LH가 공영 개발로 하려고 했던 것을 네. 그 남욱 변호사라든가 그때 이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이 사실은 그 한나라당 의원들을 통해서 LH의 사업을 포기시키고 민간 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민간 개발을 꺾고 그다음에 공영 개발로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그 성남시 의회에서 공사 설립이 안 되어서 결국 민간과 공영이 함께 개발하는 것이 됐는데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남욱이라든가 또 유동규 씨와 한 통속이었다면 그들의 개발 이익을 5,500억 정도 시민의 품으로 회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왜 했겠습니까? 그런 큰 틀에서 이걸 봐야 이 대장동 사건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와중에 정말 남욱 씨는 그 이재명 시장 씨알도 안 먹힌다라고 스스로 편하게 인터뷰를 했고 네. 또 김만배 씨도 정말 계속 시민 그 공공이익으로 환수를 하니까 공산당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욕을 한 녹취록도 다 있는데요. 그런 점을 국민들께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장동 수사가 이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이제 개인 비리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듯한 이제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정진상 씨가 아마 부분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이제 진술을 밝히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남욱 씨라든가 유동규 씨는 지금 진술을 번복하고 바꾼 상태이고요. 마지막 남은 그 연결고리가 이제 김만배 씨인데 김만배 씨는 계속 그 검찰의 의도대로 가지 않자 김만배 씨 지금 주변이라든가 거기를 탈탈 털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김만배 씨가 그런 그 인권 침해적이고 마구잡이식 수사에 지금 그 고통을 느끼고 아마 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마 김만배 씨의 진술을 뒤엎어야 그래야 이재명 당대표도 소환이라든가 기소를 할 수 있으니까 검찰에서는 그 점에 집중을 할 것이고 가장 그 아픈 부분인 김만배 씨가 그 수익을 얻게 되는 그 수익을 다 몰수하는 절차라든가 그런 절차를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또 민주당이 검찰에게 빨리 수사를 하라고 촉구하는 게 또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7일로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공소시효 끝난 건가요? 남아 있는 건가요?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주가 조작 마지막 행위가 12월 7일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네. 근데 이게 공소시효가 10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10년 전에 12월 7일로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이 주가 조작을 단독범으로 보면 네. 사실은 공소시효는 만료가 된 것이고요. 다만 이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그 시키거나 또 지시를 한 흔적도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 보게 된다면 아직 재판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지금도 수사해서 또 범죄 혐의가 있으면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됩니다. 그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김건희 씨보다 덜 관여했다고 보여지는 전주라고 하죠. 돈만 빌려준 사람. 돈만 빌려준 사람도 지금 재판이 끝나고 검찰로부터 징역 3년, 네. 그다음에 벌금 50억 구형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김건희 씨는 그 전주보다는 훨씬 더 깊은 관여를 했습니다. 깊이 관여했고 또 실제로 그 주식 매매도 직접 지시하고 그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그 기준에 비춰보면 반드시 수사돼서 기소돼야 될 그럴 처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짧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현재 그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밖에 추미애 전 장관과 조현옥 전 인사수석 비서관까지 정말 그 개별 수사가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나름 그 반격의 채비는 갖추고 있는 듯하지만 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자, 이 현 상황을 좀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검찰이나 아니면 현 정권이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첫 번째는 부패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더 씌우고 두 번째는 좌파 정당 혹은 용공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해서 이런 마구잡이식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거의 비서관급들 4, 네. 50명이 네. 전부 다 수사 대상으로 또 그 주변이 또 압수수색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나타난 증거에 의해서 나타난 범죄 혐의를 갖고 수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 정부의 인사 또 현 민주당 체제를 완전히 와해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바꿔보겠다. 네. 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어버리겠다. 그런 의도로 이렇게 그 쌍끌이식 마구잡이식 수사를 한 것으로밖에는 저희가 볼 수가 없어서 저희는 뭐 의원이 대처를 하되 특히나 특정 언론을 통한 여론 조작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더 각별히 예의주시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팩트를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이제 좀 가볍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그 정치인 또 의원분들께서 출연하시면 네.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평소에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입니다. 뭐 그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보면 국민의힘은 이제 전대루를 갖고 당원 포비하다 뭐 이런 용어도 나왔고 또 감사원의 문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은 국정농단 일벌백계 민주당은 뭐 전 정권 모욕주기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네. 평소에 이제 그 정치인이 되시고 나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정치에 대한 소신, 철학이 깃들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하는 말들이 정말 국회 속기록에 토시 하나 네. 그대로 네, 담겨져 있다는 그렇죠. 것을 보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 국가의 역사적인 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상처받을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의 그 처지도 보면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우리 신동재 앵커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치인은 사실 메시지와 말로 국민께 설득을 하고 또 국민의 공감을 얻어서 하는 직업이라 네. 예, 그 말에 대해서는 무게감을 갖고 더 신중하게 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과 함께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중심으로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